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리복의 플로트직 더블입니다. 다음 주 2월 23일에 리복의 롱런 카테고리를 대표할 플로트직 더블이라는 모델이 출시할 예정인데요. 오늘 저희 런업TV에서 가장 먼저 이 플로트직 더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 리복 코리아 마케팅팀하고 미팅하면서 출시 소식을 들었어요. 제품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이 플로트직 더블은 제가 리복 코리아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서 리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에는요, 브랜드로부터 제공받은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복이 다음 주에 새롭게 출시하는 플로트직 더블이라는 모델이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직 더블의 미드솔 구조는요, 이중구조 미드솔로 되어 있습니다. 지면과 맞닿는 이 하단부에 사용된 이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러분. 슈퍼 플롯 플러스 미드솔 폼입니다.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로 만든 슈퍼 플롯 플러스 미드솔 폼이 바로 플로트직 더블의 하단부에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윗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외측의 일부분, 그 다음에 내측의 일부분에 사용된 이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미드솔 폼은 CM EVA라고 하는 미드솔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프레션 몰디드 EVA라는 뜻입니다. EVA 미드솔 폼을 만드는 공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젝션 몰디드라는 공법이 있고요. 사출 성형, 그러니까 몰드를 짜고요. 몰드 안에 액체로 되어 있는 미드솔 폼의 소재를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몰드의 모양대로 성형돼서 나오는 게 이제 인젝션 몰디드를 통한 미드솔 폼을 제조하는 공법이고요. 두 번째는 컴프레션 몰디드라는 공법이 있는 거예요. 한번 팽창된 이 EVA를 다시 한번 몰드에다 놓고 압축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바로 컴프레션 몰디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입자의 밀도가 굉장히 촘촘해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일반 EVA보다 내구성이 좋고요. 두 번째, 형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력이 강해지는 거죠. 이러한 공법을 통해서 만든 CM EVA를 미드솔 폼의 상단부에 위치를 시켜 놓았는데, 이걸 평면도, 그러니까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딱 보면 약간 X자 형태처럼 보여요. 마치 브룩스의 가이드레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로 외측과 내측에서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대신 위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 쪽은 비어 있어요. 중앙 쪽에, 특히 코어프 쪽의 발바닥 쪽, 그리고 뒤꿈치 쪽 아래에는 바로 슈퍼 플롯 플러스라고 하는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를 거친 미드솔 폼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눠져 있지만 상단부에 있는 CM EVA 소재는 지지하는 역할만 담당을 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쿠션, 충격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반발력을 주는 역할은 바로 하단부에 위치해져 있는 전장에 사용된 슈퍼 플롯 플러스 폼이 담당을 한다. 이 미드솔의 베이스 면적도 플로트직 2와 비교해보면요,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플로트직 2를 리뷰해 드릴 때 바로 이 미드솔의 베이스 면적, 특히 중족부 쪽이 기존의 66mm에서 77mm로 11mm가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리뷰해 드리는 이 플로트직 더블의 중족부의 너비가 78mm예요. 일단 플로트직 2의 77mm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족부 쪽의 너비가 굉장히 넓게 기본적으로 설계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플로트직 더블의 미드솔 높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직 더블의 미드솔의 높이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6mm, 코어프 쪽은 30mm, 그래서 오프셋은 6mm입니다. 플로트직 2가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2mm, 그리고 코어프 쪽은 26mm, 그래서 오프셋은 6mm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플로트직 2에 비하면 리어프 쪽과 포어프 쪽 모두 4mm가 높다.
플로트직 더블에 사용된 어퍼의 소재는 엔지니어드 니트라고 하는 소재가 사용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고요. 이 엔지니어드 니트의 물성의 특징은 굉장히 신축성이 좋으면서도 발을 포근하게 감싸는 그러한 편안한 착화감을 주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제가 플로트직 2 리뷰할 때 어퍼의 디자인에는 호불호가 명확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리뷰해드리는 이 플로트직 더블의 어퍼의 디자인 요소를 살펴보면 플로트직 2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설포의 형태, 그리고 설포의 길이, 그리고 설포의 마감 모두 플로트직 2와 거의 유사해요. 안쪽에 굉장히 두툼한 패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유사하고요. 두툼한 패딩이 있기 때문에 슈레이스의 압박감도 완벽하게 걸러준다. 그리고 플로트직 더블의 설포의 길이도 플로트직 2의 설포의 길이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발목을 치는 일이 거의 없다. 설포의 고정 방식도 플로트직 2와 동일합니다. 내측과 외측에서 메쉬 원단이 설포를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지적했던 거 뭐죠? 설포를 좌우에서 잡아주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설포의 좌우에서 잡아주는 메쉬 원단이 어퍼의 발등도 싹 다 덮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구조를 동일하게 플로트직 더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겨울에는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게 발등을 덮어주지만 더운 여름에는 통기성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플로트직 더블의 미드솔 구조도 플로트직 2와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면 직 테크가 적용이 되어져 있잖아요. 직 테크놀로지.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미드솔이 지그재그의 형태의 미드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 더블은 하단부에 있는 미드솔 폼, 그러니까 슈퍼 플롯 플러스라고 하는 미드솔 폼도 지그재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에 있는 CM EVA도 이렇게 보시면 형태 자체가 지그재그 형태의 직 더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복의 시그니처 디자인이기도 한 이 직테크가 적용된 미드솔 폼에 아웃솔을 붙이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아웃솔을 전판에 붙이는 방법이 유일하다. 가로 방향으로 홈이 있어서 홈을 건너뛰어 가지고 각각의 피스별로 아웃솔을 떼내서는 내구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고 제조하는데 원가도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보시면 직테크가 적용된 아웃솔은 모두 다 한 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플로트직 더블과 플로트직 2는 약간 좀 달라요. 이 아웃솔의 패턴이 다릅니다. 플로트직 2와 달리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접지력이 좋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지금 플로트직 더블의 아웃솔은 보시면 이렇게 면이 많아요. 이렇게 넓은 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웃솔 러그를 채택하고 있는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물기가 있는 지형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면이 많은 러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플로트직 더블의 경우에는요, 촘촘한 사선 모양의 아웃솔 러그를 가지고 있는 플로트직 2에 비해서는 젖은 도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모든 기능이 담긴 플로트직 더블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300g입니다. 이 제품의 개발 목적이 롱런, 그러니까 장거리 러닝에 적합한 러닝화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살펴보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중량이 300g이라면 그건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제가 최근에 해외 일정이 좀 많아져가지고요, 테스트를 국내에서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국 광저우에서 제가 오늘 이 플로트직 더블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0km를 테스트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 1km는 6분 페이스에서 시작을 했고요. 킬로미터당 5초에서 10초 정도씩 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km 구간은 4분 40초 페이스로 테스트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착화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이제 신발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딱 신었죠. 어퍼에 발이 딱 들어가고 슈레이스를 딱 묶고 딱 섰는데 그 느낌이 지난주에 테스트했던 플로트직 2와 너무 유사한 거예요. 미드솔의 높이만 살짝 다르고 어퍼의 3차원적인 공간감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특히 중족부 쪽 압박감 없는 거, 이것까지 너무 똑같아요. 베이스의 면적, 형태가 플로트직 2와 플로트직 더블은 서로 공유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퍼의 착화감이 동일했다.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 리복 러닝화의 어퍼의 착화감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번에 테스트를 진행을 딱 해봤더니 놀랍게도 리복 러닝화의 어퍼의 착화감은요, 굉장히 친숙하면서 친근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데일리 트레이너로서 롱런용 러닝화로서 플로트직 더블의 착화감도 좋지만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데일리 트레이너로서의 플로트직2의 어퍼의 착화감도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하면서 좋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신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주행 질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이제 미드솔 폼의 느낌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플로트직2와 구조가 달라요. 지금 플로트직 더블은 이중 구조 미드솔 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이제 미드솔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달려보잖아요. 그러면 6분 때부터 이제 5분 50초, 5분 40초, 5분 30초 페이스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바닥에 깔려있는 슈퍼플로 플러스 폼의 부드러우면서 단단하고 반발력이 좋은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플로트직2와는 달리 바로 CM2VA 소재, 지금 보시면 이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 이 소재가 윗부분에서 내측과 외측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미드솔이 좌우로 워블, 그러니까 흔들거리는 증상이 훨씬 더 완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설명하면서 리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플로트직 더블은 안정적인 맥스 쿠셔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트직 더블은요, 플로트직 2에 비해서 미드솔 높이가 3mm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미드솔 폼이 더 두껍게 쌓여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좋게 느껴졌어요. 미드솔의 높이가 높아졌지만 베이스의 면적이 굉장히 넓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특히 주행 질감 테스트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정말 뭐 발목의 카라 부분이든 아니면 힐 카운터 부분이든 설포든 어퍼의 공간감이든 미드솔의 부분이든 정말 신경을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딱 한 가지, 페이스가 4분대로 접어드니까 이 300g이라고 하는 그 중량이 롤링할 때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행 질감 테스트에 있어서 여러분들 꼭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요, 일부 구간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딱 테스트하러 나갔을 때 막 물청소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달렸는데 아웃솔의 넓은 면으로 되어 있는 이 러그 부분 있잖아요, 이 물로 노면이 젖어 있는 부분을 달리니까 확실히 접지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젖어 있는 노면을 달리니까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플로트직 2를 신고 달렸을 때에는 약간 미끄럽다는 생각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플로트직 더블의 경우에는 젖은 노면을 달릴 때는 확실히 아웃솔이 미끄럽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행질감 마지막 부분은 어퍼의 통기성입니다. 아쉽게도 이 설포를 좌우에서 잡아주는 메쉬 원단이 발등 쪽을 한 번 더 덮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로트직 2도 그랬고 플로트직 더블도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광저우에서 테스트할 때 온도가 거의 한 15도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따뜻한 봄 날씨였어요. 그런데 제가 추울 때 테스트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따뜻한 봄 날씨에 뛰어보니까 약간 외부 공기가 어퍼를 통해서 들어오는 느낌을 제가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운 여름이 되면 어퍼가 조금 더 열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조금 생기긴 했다. 오늘 리뷰해드린 리복의 플로트직 더블의 가격은 정상 소비자가 기준 17만 9천 원입니다. 제가 오늘 비교하려고 가지고 온 러닝화는 총 3개인데요. 첫 번째 경쟁 모델은 바로 화면 맨 좌측에 있는 리복의 플로트직 2입니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둘이 또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 모델은 가운데에 있는 브룩스의 글리세린 22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델은 푸마의 벨로시티 나이트로 4예요. 일단 첫 번째, 왜 제가 이 모델들을 경쟁 모델들로 선정을 했냐면 미드솔 폼의 제조 공법이 이 4가지 모델 다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조 공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미드솔 폼의 물성이 굉장히 유사해요. 신어봤을 때 미드솔 폼의 느낌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 플로트직2의 슈퍼 플로트 플러스 폼, 그리고 브룩스의 글리세린 22에 사용된 DNA 튠드 폼, 그리고 푸마의 나이트로 폼은 모두 슈퍼 크리티컬 포밍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 모두 질소를 주입했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신어보잖아요. 그러면 미드솔의 높이 차이 정도만 있을 뿐이지 쿠션감, 부드러움, 탱글탱글한 반발력 모두 정말 유사한 모델입니다. 이 4개가 다. 미드솔 폼의 느낌이 비슷하다면 결국은 미드솔 폼의 높이 차이가 경험의 차이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미드솔 높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트직 더블의 미드솔의 높이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6mm고요. 그 다음에 화면 가장 좌측에 있는 플로트직2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2mm예요. 그래서 딱 신었을 때 높이가 좀 낮게 그렇게 느껴져요. 하지만 슈퍼 플러스라는 미드솔 폼이 똑같기 때문에 실제 달렸을 때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하고 반발력을 보여주는 그 느낌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브룩스의 글리세린 22의 미드솔의 높이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8mm입니다. 그래서 플로트직 더블보다는 2mm가 더 높다. 이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측에 있는 푸마의 벨로시티 나이트로 4의 미드솔의 높이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6mm로 플로트직 더블과 동일하다. 그래서 제가 푸마의 나이트로 폼을 사용하면서 미드솔의 높이가 동일한 벨로시티 나이트로 4를 가져온 거예요. 네, 이렇게 미드솔 폼의 물성은 굉장히 비슷한데 중량은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플로트직 더블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300g이에요. 플로트직 2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78g이고요. 두 번째로 브룩스의 글리세린 22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74g.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가장 우측에 있는 푸마의 벨로시티 나이트로 4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중량이 225g입니다. 요약하면 이 4개 모델들 중에 중량이 가장 많이 나가는 건 리복의 플로트직 더블입니다. 300g. 그리고 이 4개 모델들 중에 중량이 가장 가벼운 건 푸마의 벨로시티 나이트로 4 225g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플로트직 더블은 정상 소비자가 기준 179,000원이고요. 첫 번째 경쟁 모델인 플로트직 2는 159,000원. 그리고 브룩스의 글리세린 22는 209,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5g에 불과한 가장 경량 슈퍼 크리티컬 폼을 사용하고 있는 푸마의 벨로시티 나이트로 4는 정상 소비자가 기준 17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살펴보면 플로트직 더블과 푸마의 벨로시티 나이트로 4는 179,000원으로 같은 가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나에게 맞는 러닝화가 뭔지 찾으실 수 있겠죠? 오늘은 리복의 러닝화 라인업 중 롱런 카테고리를 담당하게 될 플로트직 더블이라고 하는 신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2월 23일 월요일에 공식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뷰 보시고 한번 신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 우리 러너비님 계시다고 하면 2월 23일 이후에 리복 매장이나 리복 공홈에서 주문해서 신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발주자로서 러닝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리복이 과연 새롭게 개발한 이 슈퍼 플러스라고 하는 슈퍼 크리티컬 폼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반향을 일으킬지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